치매,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무서운 얘기 같지만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그냥 좋다더라 하는 소문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같은 세계 최고 의료기관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서 확인된 뇌의 보약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실천법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지난 35년 동안 노인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정말 많은 걸 보았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90세에도 머리가 맑으시고 어떤 분은 70세인데 벌써 기억을 잃어가시는 모습을요. 처음엔 그냥 타고난 체질이려니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이는 바로 무엇을 드셨느냐 있었어요.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꺼지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로 가는 피가 막히고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뇌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세포의 30에서 40%가 손상된 상태라고 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거든요.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특정 식단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이는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고 손상된 뇌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뇌 가소성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 가소성이란 게 뭘까요? 쉽게 말해 뇌가 스스로 길을 새로 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앞 길이 공사 중이면은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회로가 있으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서 우회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기능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즉, 뇌는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스스로 다시 길을 내고 바뀌는 살아있는 숲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뇌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첫 번째 음식은 호두예요. 여러분, 호두를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마치 사람의 뇌처럼 생겼죠. 옛날에 닮은 것끼리 통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이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과 집중력, 정보 처리 속도 점수가 무려 19%나 높았어요. 그렇다면 왜 호두가 뇌 건강에 좋은 걸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절연체 역할을 해요. 절연체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전선에 감겨있는 고무 같은 겁니다. 전선 겉에 고무가 씌워져 있어야 전기가 빠르고 안전하게 흐르죠. 만약 그 고무가 벗겨지면은 전기가 새고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우리 뇌세포도 똑같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감싸주는 절연체가 되어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게 돕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호두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칼로리가 높아서 과식하면 살이 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줌 대략 28g 정도, 호두 반쪽으로 따지면 7에서 12개 정도가 딱 알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창 먹고 내일은 안 먹는다 보다 매일 정해진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뇌 건강에는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한 가지, 호두는 될 수 있으면 생호두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열에 약해요. 볶거나 튀기면은 쉽게 변질되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호두를 드시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될 수 있어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물론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심한 경우 호흡 곤란 같은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 있으니까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드시면서 몸 상태를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또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이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칼로리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께는 호두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이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호두의 오메가3와 채소 속 비타민 K, 엽산이 만나서 뇌 신경세포를 더 강력하게 보호해줍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와 같이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서 뇌 노화를 늦출 수 있고요. 두부와 함께 먹으면 호두에 부족한 트립토판이 신경 안정 물질인 세로토닌 생성을 돕고 뇌를 안정시켜 주니까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릭 요거트에 호두를 넣으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다크 초콜릿과 함께 드시면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뇌의 산화 스트레스까지 줄여줍니다. 단, 당 함량이 낮은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매일 한 줌 생호두 그대로, 그리고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이 습관만 지켜도 뇌세포를 젊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푸른잎 채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보충 때문에 고기는 찾게 되지만 채소는 귀찮아서 자꾸 줄어들죠? 특히 나물 반찬하면 다듬기부터 손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또렷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카고 러시대학교 연구에서 960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하루에 푸른잎 채소를 1.3접시 이상 드신 분들의 뇌 나이가 평균 11년이나 더 젊게 유지됐습니다. 70세인데 뇌는 59세처럼 유지된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시금치, 케일 같은 푸른잎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뇌 속에 쌓이는 찌꺼기를 청소하고 뇌세포를 공격하는 염증을 막아줍니다. 뇌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루 한 접시 이상 가급적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아요. 기름기 조금 곁들여 드시면은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 몇 방울 떨어뜨려 무치면은 영양 흡수율이 배가 돼요.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신다면은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신장 결석이 있었던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금치 같은 채소에는 옥살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칼슘과 만나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날것으로만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데치면 문제가 줄어듭니다. 푸른잎 채소는 혼자만 먹어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호두와 함께 드셔보세요. 호두 속 오메가3가 푸른잎 채소의 비타민 K, 엽산과 만나면 뇌세포를 훨씬 강력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금치 호두 샐러드를 가장 먼저 추천드려요. 그리고 들기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푸른잎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지용성 성분이 많거든요. 기름기가 조금 있어야 몸에 잘 흡수돼요. 시금치나 케일을 무칠 때 들기름을 살짝 넣어 드시면 영양소가 훨씬 잘 흡수됩니다. 게다가 들기름 자체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2배로 좋아요.
마지막으로 달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푸른잎 채소 속 영양소와 함께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벽돌과 시멘트를 동시에 보강하는 셈이에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드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예방, 데시츠 식단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특히 뇌 건강, 치매 예방을 위해 고안된 식단이에요. 마인드 식단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소, 특히 푸른잎 채소는 매일, 베리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견과류는 매일 한 줌, 올리브유를 기본 기름으로, 붉은 고기는 줄이고 생선과 콩류를 자주.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이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치매 발생률이 무려 53%나 낮아졌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죠. 이쯤 되면 왜 푸른잎 채소가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결국 푸른잎 채소는 뇌의 청소부입니다. 하루 한 접시 이상 기름기 살짝 곁들여서 드시고 호두 들기름 계란과 함께 드시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만 약을 드시는 분이나 결석,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들기름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름은 몸에 나쁘다던데 굳이 먹어야 하나?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92,000명을 28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하루에 올리브유를 반 큰술 이상 드신 분들의 치매 관련 사망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즉, 올리브유는 검증된 연구가 있는 뇌 건강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충분히 좋은 기름이고 나쁘다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오늘 들기름을 말씀드릴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의 신호 전달을 매끄럽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서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들기름은 뇌에 기름칠을 해주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센 불에 오래 볶거나 튀기면 영양소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나물 무칠 때 불에서 바로 내려서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거나 데친 시금치에 들기름 한두 방울만 더해주면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길 권해요. 녹색잎 채소의 비타민 K, 엽산과 들기름 속 오메가3가 만나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또 호두나 베리류와 함께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호두의 지방산, 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들기름과 어우러져서 뇌 속 독성 물질을 쓸어내는 힘이 커집니다. 밥상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조합이죠. 예를 들어 시금치에 호두를 뿌리고 들기름 살짝 넣어서 무쳐 드시고 후식으로 블루베리를 곁들이면은 그 한 끼가 그대로 뇌를 지켜주는 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들기름은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큰술 정도, 그 이상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신선하지 않은 들기름은 산패되기 쉬워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빛을 차단한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드셔야 해요. 그리고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 속 오메가3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리브유도 연구로 검증된 좋은 기름이고 우리 식탁에서는 친숙한 들기름이 훨씬 활용하기 쉽습니다. 매일 한 큰술 나물이나 채소에 곁들여 드시면 뇌세포를 젊게 지키는 최고의 습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열매들이 왜 이렇게 선명한 보라색을 띠는지 아세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단순히 색깔만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의학회지 잠에 실린 연구를 보면 베리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28%나 낮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쌓이면은 뇌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죠. 그런데 베리류 속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독성 물질을 청소부처럼 싹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거예요.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도 정말 흥미로워요.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노인분들에게 12주 동안 블루베리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뇌 기능이 개선된 거죠. 물론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베리류는 다른 과일보다 혈당을 덜 올리긴 하지만 주스 형태로 드시면은 단기 농축돼서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생과일 그대로 하루 한 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또 신장이 약한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칼륨이나 섬유질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베리류는 뇌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 화제이자 기억력을 되살리는 천연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호두, 요거트,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하루 한 줌 꾸준히 챙겨 드시면 뇌 나이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강황이에요. 카레의 노란 색깔을 내는 재료. 다들 아시죠?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인도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미국보다 4.4배나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도 분들은 거의 매일 카레를 드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강황, 그리고 강황 속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커큐민은 뇌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직접 분해한다고 해요. 마치 청소부가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워버리듯 뇌 속 찌꺼기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뇌가 막히지 않고 신경세포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황을 그냥 먹으면은 흡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고작 3% 정도밖에 몸에서 활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후추와 함께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면서 무려 20배 이상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카레를 드실 때 꼭 후추를 곁들이시길 권해요. 실제로 UCLA에서 건강한 노인과 중년층 40명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커큐민을 섭취하게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결과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8%나 향상되었고 뇌를 직접 촬영해 보니 치매 관련 물질이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도 효과가 입증된 겁니다. 자, 이제 강황을 우리 밥상에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인도 사람들처럼 매일 카레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식단에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지을 때 강황을 넣어보세요. 가장 간단합니다. 밥솥에 쌀을 안 치고 강황 가루를 밥숟가락으로 3분의 1 정도만 넣어보세요. 밥 색깔이 노랗게 변하면서 은은한 향이 배어 아주 좋아요. 여기에 후추를 아주 조금만 더 넣으면 커큐민 흡수율이 무려 20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밥 한 숟가락이 그대로 뇌 건강 약이 되는 셈이죠. 둘째, 카레로 즐기기입니다. 카레는 사실 강황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만드실 때 강황 가루를 넉넉히 넣으시고 뇌 건강에 좋은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같은 걸 듬뿍 넣어보세요. 기름도 조금 필요합니다. 카레 끓일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스푼만 넣어주셔도 커큐민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맛도 깊어지고 뇌 건강에도 2배로 이로운 거죠. 셋째, 나물 반찬에 활용하기입니다.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게 나물이잖아요. 시금치 나물, 숙주 나물 무치실 때 간장, 마늘, 들기름 넣으시잖아요. 그때 강황 가루를 꼬집어 살짝만 넣어보세요. 맛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강황의 한겸 효과와 들기름 속 오메가3가 만나 뇌세포 보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넷째, 찌개나 국에 넣기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이실 때 강황가루 한두 꼬집만 넣어보세요. 맛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건강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 버섯, 채소와 같이 먹으면 단백질, 항산화 성분, 비타민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강황을 억지로 특별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매일 드시는 밥, 나물, 찌개 조금만 곁들이면은 그게 바로 뇌를 지키는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 위에서 치매 예방을 실천해 보세요. 물론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위가 예민해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강황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담낭 질환이 있거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강황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황은 뇌 속 쓰레기를 청소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약재입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지 마시고 꼭 후추와 함께 기름과 함께 그리고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4세 여성 어르신이 계셨어요. 1년 전만 해도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손주 이름을 자꾸 까먹으시고 집 비밀번호도 잊으시고 같은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셨어요.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죠. 이러다가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따님분이 인터넷에서 음식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음식만으로 진짜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마음을 먹고 어르신의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처음 3개월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가족들도 역시 음식으로는 안 되나 보다라고 실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5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더라고요. 6개월 뒤에 인지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기억 점수가 무려 30%나 향상됐어요. 집중력 점수도 25% 올라갔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세요? 손주와 함께 장기도 두시고 동네 친구들과 화투도 치세요. 가족들이 할머니가 예전으로 돌아오신 것 같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약이 아닌 음식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이제부터는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방법을 모르고 그냥 드시면은 효과가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만 따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호두 5알을 먼저 준비하세요. 거기에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드셔도 좋지만 우유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면은 훨씬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혹시 씹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드셔도 돼요. 아침에 이 한 컵이면 뇌에 필요한 영양이 바로 채워집니다. 점심에는 반드시 푸른잎 채소 한 접시를 올리세요. 시금치, 케일 같은 걸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넣어 무쳐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푸른잎 채소에 비타민 K와 들기름 속 오메가3가 만나 뇌세포를 보호하는 힘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강황과 후추를 활용해 보세요. 카레를 자주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카레나 볶음 요리를 할 때 강황을 넣고 마지막에 후추를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커큐민 흡수율이 20배 이상 올라갑니다. 혹시 카레가 부담스럽다면 된장찌개, 김치찌개에도 강황을 살짝 넣어보세요. 맛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간식은 어떻게 할까요? 라즈베리나 블루베리를 그냥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더 간단히 하시려면 아침처럼 호두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혹시 이것도 버겁다 하고 느끼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보세요. 소량이라도 매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왕창 먹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뇌 건강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챙기시기 어려울 때는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의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이 곧 최고의 치매 예방약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호두, 푸른잎 채소, 들기름, 베리류, 강황. 여러분 밥상에는 몇 가지나 올라와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다 챙기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습관이 돼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장 볼 때 호두 한 봉지라도 사오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치매는 절대 운명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35에서 40%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유전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해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건강 비밀들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2가지 특별한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손끝 자극만으로도 뇌혈관을 열어주는 방법. 약도 필요 없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 손끝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는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 저녁에 딱 한 잔만 마셔도 뇌 속 노폐물이 싹 청소되는 음료 루틴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집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이 한 잔이 뇌를 맑게 만들고 숙면까지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손 자극이 궁금하시면은 댓글에 자극, 저녁 음료가 궁금하시면은 음료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린 주제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단 3분만 투자해서 장보기 목록에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적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말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